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오늘도 평온하게 보내셨는지요? 어제 호기 있게 2200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개인만 매수했고요. 외국인 기관들은 모두 동반 팔자세. 코스닥은요. 개인이 6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780선 아래로 하회했고요. 코스피도 2183으로 2200을 다시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증가한 긍정적인 기사거리가 있었지만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면서 중국 증시를 끌어내렸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정리를 하고 내일을 준비하면 될까요?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들 만나러 가보시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도 기다릴게요. 023-3366-8200번으로 오늘 2명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같이 해주십시오. 시황에 대한 궁금증, 나는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하시는 부분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시고 이 번호로 무료 문자 메시지입니다.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의견을 받도록 하고요. 관전평과 응원의 메시지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수익의 정상을 맛본 적 있는가? 아직 맛보시지 못했다면 저희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차근차근 그 맛을 좀 봐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같이 소통해줄 전문가는요. MTNW 백진수 전문가와 이서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이 초복입니다. 네. 맛있는 거 드셨어요? 닭고기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드셨어요? 예, 오늘 맛있는 거 먹어서 기운이 좀 납니다. 기운이요. 방송 끝나고 드셔야겠어요. 네, 저는 저녁에. 기운 없이 일단 방송하고요. 네, 먹고 저희 기운 또 차리겠습니다. 쏟아내셔야 되니까. 보양식 많이 드시고 왜 올 여름은 많이 덥다고 하잖아요. 또 마스크까지 쓰니까 얼마나 또 답답한 여름이 되겠어요. 여기서 좀 뻥 뚫리는 시황 전략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백진수 전문가님 오늘 시황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 주시죠. 네, 오늘 아까 앞에서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GDP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예상은 2.5%로 예상을 했었는데 3.4%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워낙에 안 좋았다. 이제 그게 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사실 오후에 중국장이 이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중국장이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한 번에 또다시 급락이 나왔는데 이 차트를 보면 이제 종합지수 차트가 아니라 어디 개별주 종목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중국이 급락했던 이유가 오후에 나왔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미국에 입국하는 걸 금지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또다시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점화되는 거 아니냐,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시장에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시장의 조정을 그 이유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이미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고보다 일단 전체적으로 횡보를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정책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린 에너지 쪽이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정책 이슈에 집중을 하는 어떤 매매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책에 좀 집중할 때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하루 올랐다가 또 오늘은 하루 내렸다가 네. 이랬니까 좀 정신이 없잖아요. 이럴 그쵸. 때 좀 중심을 좀 잡아야 되겠네요. 네. 정책 이슈에 집중할 때 우리 백진수 전문가가 얘기를 했듯 지금은 그린 에너지라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의도 클래스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힌트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시황과 트렌드 클래스 계속 주목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서구 전문가님께서는 어제 네. 아직 시장은 고고고라고 얘기를 네. 해줬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보셨어요? ING요. 예. 예. 증시는 박스권 돌파 진행 중이다. ING.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권을 바로 돌파할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우려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장 시작부터 생각보다 약한 흐름이 좀 나왔고요. 중국 시장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왜 떨어질까? 왜 떨어질까 했는데 뉴스가 하나 나왔죠. 네. 오늘의 주제로 삼은 중국과 미국의 갈등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국, 중국 정치인들 시끄러워. 자금 때문에 오늘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는 단기적인 변동 요인일 뿐, 이 추세를 변하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개인이 매수한다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제 그리고 그 이전에 매수했었던 개인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순환매. 어저께는 기관 외국인이 사서 끌어올렸죠? 네. 6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그런데 그 중에서 매도한 물량 빼고 오늘 3천억 원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수급 부분에서 순환매. 그 내용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리고 여기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소재주나 경기 민감주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소재주에서 화학과 철강 그리고 금융주들이 또 시총을 갖다가 올려 붙이면서 생각보다는 낙폭이 작았단 말이죠. 즉 시장의 내용 안에서도 순환매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했지만 건강하다. 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만 보시죠. 여러분 차트 보시죠. 전략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박스권 제가 이제 여기서는 매도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요 박스권을 하단부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부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인데 요번에는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돌파했다가 미끄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왜 더 안 떨어졌을까? 1차 지지선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원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질 거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 모르는 일인데 하고 발뺌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이 빠지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돌려 세울 수도 있는 정치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차트 잠깐 보셨겠지만은요. 네. 여기서 관건은 그거예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박스권의 하단. 지금 차트 보이네요. 하단 혹은 중단. 여기 215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은 요 하단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가느냐. 박스권 회기죠.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뚝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증시는 박스권 돌파 진행 중 ING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고고고. 이거 되게 귀에서 맴돌지 않나요? 그리고 진짜 고고고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지 않나요? 박스권 돌파. 자다가도 생각나요. 진행 고고. 맞아요. 그러면서 근데 기분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주시니까 이서구 전문가님 보고 미국과 중국 화해 특사로 이서구 전문가님 좀 같이 좀 가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의견도 주십니다. 저는 주식이 너무 재밌어서요. 거기까지 가기는 싫습니다. 바로 이 자리 지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즐거움,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시고 계시는군요. 시청자분들도 오늘 그 시황의 매크로 클래스의 주제를 이미 아마 감지를 하셨을 텐데요. 바로 넘어갈까요? 라운드 1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것이 클래스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 시황에서 가장 그 중요한 사항을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매크로 클래스 주제 함께 보실게요. 나와주시죠. 트럼프 정부 중국의 공산당원 미국 입국 체류 금지 검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인원이 무려
9,200만 네. 명이 된다고요? 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네. 대단하네요. 네. 가족까지 하면 2억 명이 넘습니다. 아유, 이 압박에 계속되는 이슈는 이번 주에 그 기사거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최신 지금 속보란 네, 말이에요. 오늘 나왔던 뉴스죠. 네, 오늘 어떻게 오후에.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 뉴스 내용을 제가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아직 확인은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추정을 하고 있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작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뉴스가 그래요?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 개인적인 네. 주관적인 견해인데.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 갈등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미국의 상장 중국 기업 회계 네. 특혜 폐기 나왔죠. 네, 맞아요.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서명 나왔죠. 맞아요. 경제 시장에 긴장이 될 만한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네. 쏟아져 나오는데 괜찮다고요? 특히나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중국을 네. 계속 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바이든과의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에 있는데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이제 경제 이슈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트럼프는 두 가지를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 반중 감정이 상당히 많이 치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때리면 이 자기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예, 그거는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 액션을 만약에 가하면 지금 요즘에 트럼프가 욕을 먹는 게 그거거든요. 일관성이 없다. 말로는 중국을 엄청나게 때리는데 솔직히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네. 바이든도 직접 그렇게 겨냥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는 말로만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이든이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액션을 안 취하는데 이게 바로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로는 계속 중국을 때리면 네. 어찌됐든 지지율은 자기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보수층을 흡수를 하면서 지지율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액션을 취해버리면 네.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한 가지는 일단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되면은 미국장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할 수는 없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동학개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로빈후드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네. 개인 투자자 비중이 확 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트럼프 욕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주가는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한 표로도 아까운 상황인데 트럼프의 이제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판벨트에 있는 네. 농민들이죠, 한마디로. 농민들이 이제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을 해주기로 1차 무역 협상에서 협상을 했는데 여기서 중국 떼기를 실제로 액션을 취해버리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지킬 의무가 없어지죠. 뭐 어떻게 되냐면 니들 맘대로 해봐라. 나는 판벨트 너네 농산물 수입 안 할게. 라고 선언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트럼프가 지금 회생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계속 중국 찬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 찬양하면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트럼프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뭔가 자기가 지지율이 바이든을 훨씬 앞서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차피 역전을 바라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네. 많이 제한적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로 때리고 행동으로는 가만히 있는 거다. 네. 네, 이렇게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까 자료 화면에 참 액션이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로는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때리고 네. 액션은 소극적으로. 그쵸.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아까 이석우 대표님도 의견을 좀 같이 하시는 걸까요? 단기적인 잡음일 뿐 아직 박스권 돌파 위로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맞나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요. 예, 이상구 네. 전문가님. 내일 좀 폭락장 예상한다고. 좀 급락장 예상한다는 시청자분들이 또 있으세요. 네. 괜찮을까요? 근데 네네. 예상은 다 다를 수 있죠. 예, 전문가도 다 다른데 개인들은 더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겁먹는 게 더 겁을 먹고요. 환호할 때 더 환호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바에서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악재는 이미 노출된 악재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문제 때문에 중국 때리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예, 이러고 있거든요. 네. 예, 코로나 지가 못해놓고선 중국이 뿌리는 걸 계속 하면서 이거 정치적인 문제죠. 그런데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국지적인 문제는요. 이 추세 흐름을 꺾지는 못한다라는 과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예.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 대선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증시 부양이 하나 남은 자랑거리입니다. 여태까지의 상승이. 그리고 중국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회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가난 극복이 최대 관건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증시가 꺾이는 거를 원치를 않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이제 행정부도 두 갈래로 놓고 너는 이렇게 얘기해. 나는 여기에서 거기에서 변명을 좀 해볼게. 예.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부분이고 글쎄요. 저는 급락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아까 제 차트에서 보셨듯이 박스권 돌파냐, 박스권 하단까지 오느냐의 관점이지 이게 추세를 꺾는 흐름은 이런 문제로 나타나지 네.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관건입니다. 그럼 내일 뭐 급락을 하던 네.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크게 문제는 안 가장 큰 되는 거는요. 거죠. 예, 예. 지금이 실적장이나 아니면은 그런 안 좋은 장에서였다면 문제가 다른데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는 게 가장 큽니다. 즉 자산 거품이 아니고요. 자산 인플레이션이에요. 주가도 올라가고 금도 올라가고 모든 자산이 올라갔거든요. 물가만 안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 뭐예요? 예,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유동장세의 끝은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각 정부에서 돈을 회수하는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잠깐 자료화면 잠깐 보시죠. 자료화면 오늘 자료화면 잠깐 보시죠. 예, 지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인데요. 예. 예, 개인이 3천억 원, 3,600억 매수하면서 6천억 원 양대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옵션 동향을 보시죠. 콜 옵션을 매수하는 거는 상승에 배팅을 한다라는 거고 풋 옵션은 하락에 배팅을 한다라는 건데 기관 쪽에서 양매수, 즉 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런데 한쪽이 깡통을 차도 한쪽에서 더블 이상 먹으면 돼. 이런 전략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양매도인데 콜 옵션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예. 이걸 두 개를 같이 합해서 보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 기관도요. 이거 하락 쪽으로 배팅도 아닌 것 같아.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계속 드리고 있죠. 시장의 방향성을 준비를 할 때는 네.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요. 하방 포지션을 최소한 한 달 기간, 장기간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고요. 신호. 어저께 말씀드렸죠. 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면요, 얘네들도요 겁먹고 있는 거예요. 하방 포지션 괜히 쌓다가 한 번 더 오르면은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아래쪽으로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 중국 시장 하락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 하락 지금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다면 우리나라 증시 내일 상승 출발할 거고요. 중국 증시는 같은 맥락으로 또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 저변에는 유동성,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이 개인들의 돈, 네. 이것이 과거 1,400포인트에서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다들 안 좋다고 했죠. 그렇지만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 유동성장은 아직도 뒤를 바치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네. 추세를 꺾이거나 그랬던 적이 크게 없었네요. 근데 크게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제가 여태까지 본 경험상은요. 네.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이고 각각의 속셈이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어땠냐면요. 똑같은 현상이 2주일 전에도 한번 있었는데요. 중국을 때렸습니다. 누가? 트럼프가 아니고요. 다른 행정부, 다른 요원이, 국무장관이. 그런데 잠시 1시간 뒤에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하고 트럼프가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얼르고 달른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이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의 한번 귀를 경청을 해보고 자꾸 이용을 하는 정도지 이것을 또 투자자
이 외국인 매니저들이 네. 이걸 모를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쪽이고요. 여기에서 제 판단으로 네. 한 40%는 오늘 저점으로 올라갈 가능성 40%, 60%는 그래도 박스권 중간 지점까지는 조정 보이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 아, 요게 한 40%니까 네. 박스권 하단까지도 안 갈 거다. 저는 강세 마인드 여전히 갖겠습니다. 예. 저기 오늘 5시에 네. 속보가 하나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 속보만 보고 지금 방송국에 왔는데 그 중국 상무부에서 네. 미국과의 1차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라는 그 멘트를 친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중국이 지금 현재 트럼프를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가 중국 입국 금지를 하겠다, 동상당 입국 금지를 하겠다. 그게 뭐 중국 인구의 10% 이상, 거의 한 20% 가까이를 미국에 못 들어오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상당히 큰 도발인데 거기서 보통 이제 중국이 발끈해야 되는 거거든요. 발끈 안 하고 1차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라고 네, 네. 입장을 발표했다는 얘기는요. 일단 지금 트럼프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너가 재선을 되기 위해서 중국을 말로만 때리는 거 우리가 허용해 줄게. 네. 예, 그 얘기랑 저는 다를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차 무역 협상은 한마디로 트럼프한테 당근 한번 딱 던져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네 지지율 올리려면 이거 받아들여야 될 거야.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선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트럼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간에 든 쥐꼴이 돼버렸다. 제일 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너를 지지율을 올려줄 수도 있고 너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어.라는 걸 트럼프한테 한번 탁 던져본 거 아닌가.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치느냐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하나 첨언을 하면은요. 시장의 내용을 제가 아까 수급도 잘 돌아가고 있고 시장의 내용에서 종목 업종별로도 잘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건강하다 하셨잖아요. 그랬죠. 만약에 이게 무너지는 장세였다면요. 네.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 3인방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네. 이거 과거 주도주죠. 이번 주도주죠. 이번 언택트의 예. 최대 얘네들이 떨어졌을 때 주도주죠. 다른 종목들은 더 떨어져서 지수가 주저앉아 써야 되는데요. 얘네들이 떨어지니까 다른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이제 경기 민감주가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이쪽에 관심 기울이십시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바로 제자리를 찾아주면서 낙폭을 줄여놨거든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쪽이 좀 쉬니까 이쪽 그래 이쪽에서 좀 수익이 나겠구나 예. 해서 옮겨가는 이런 유동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점. 요거 아직은 건강하다. 병든 상태에서 떨어지지 건강하면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요. 예. 건강 요인. 예. 예. 수급 그리고 맞나요? 순환매가 잘 돌아가나, 네. 수급에서 순환매가 잘 돌아가냐, 네. 그리고 주도주가 꺾이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네. 메꿔주느냐. 네. 한 그리고 가지가 오나요? 예? 한 가지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어려우니까 선물 옵션에서 어디서 포지션을 주시느냐인데 포지션이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 세 네. 가지를 놓고 지금 이게 진짜 어떤 움직임인가를 시청자분들께서 좀 포착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은 개인들이 좀 달철 떠받쳐주고 내리면 또 사는 움직임이 보이는 유동성의 힘이 아직은 견뎌주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한마디는 오늘 그 정리는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요. 라운드 2에서 시장은 이러면 어떤 게 또 이제 순환매적으로 좀 더 뒷받침이 될까?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요. 013-3366-8200번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무료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 응원의 메시지나 오늘 관전평 보내주시면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해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문자 메시지에 시동을 안 걸어주셔서
당첨 가능성이 더 많을 것도 같아요. 자, 트렌드 클래스 지금이 좀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개인 외국인 기관들이 순환매 아직 잘 보이고 지금 다른 종목들이 쉬어가는 동안 또 다른 종목이 좀 받쳐주고 이런 순환매로 건강한 모습이라면 어떤 차례를 좀 노려보면 될까요?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그걸 알려드립니다. 주제를 공개합니다. 2022년 5G 전국만 구축 관련주 지금이 투자 적기? 많이 오른 것도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렇죠. 투자 적기라는 물음표 뒤에 이게 맞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뜻으로 오늘 이 주제를 저희가 토론을 펼쳐보게 될까요? 네, 5G를 지금 사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적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기가 있습니다. 맞다. 네. 그럼 라운드 3에서는 오늘 또 관련 종목입니까? 네, 너무 맞습니다. 결론을 맞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나? 5G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여의도 클래스의 거의 핵심 단골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 또 그린 뉴딜, 네. 디지털 뉴딜에 얘기해 주셔서 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5G의 지금 현재 상황을 먼저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5G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 일단 진행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그 한국판 뉴딜이 이제 두 가지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디지털 뉴딜과 그다음에 그린 뉴딜. 근데 그린 뉴딜은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추천주도 나왔고 뭐 성과도 상당히 좋았죠. 네. 예, 근데 이제 디지털 뉴딜은 사실 이제 5G를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5G 생태계가 일단 이루어져야지 그 이후에 디지털 뉴딜이 뭐든지 이제 다 현실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게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제 그 5G는 이제 4G 때보다 속도가 10배 이상, 몇십 배 이상 빨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접속도 가능해야 되고, 뭐 AR, VR 이런 게 다 구현이 가능해야 되고, 자율주행도 다닐 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0.1초만 딜레이가 돼도 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을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상당히 그 양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5G라는 거는 1세대부터 시작해서 5세대까지 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주파수 가지고는 5G를 구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5G 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5G 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 지금 5G 폰 쓰고 있는데 LTE랑 별 차이가 없어. 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3.5GHz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이 주파수를 가지고 그걸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5G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진정한 5G는 28GHz라는 그 전파 주파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28GHz라는 주파수는 사실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선 이 주파수로 사용하기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28GHz를 사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네. 원하는 5G가 또 구현이 돼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집으로 따지면은 땅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뭐 바닷가나 아니면 사막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높은 하이 퀄리티 기술이다. 지금 여기 자막에 네. 나오는 28GHz 주파수가 네. 통신사에서는 돈이 안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계속 지연될 수 있다는 네. 우려도 있던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5G 단말기도 사실 우리가 4G 단말기보다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소비자들이 말이 많은데 왜냐면 별 차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8GHz에 만약에 통신사가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단말기 값이 50만 원 더 비싸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대중화가 안 된다는 거죠. 가격적으로 대중화가 되기 힘들고.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돈이 지금 당장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B2C로 만들긴 힘들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B2B 먼저 하자라는 거거든요. 통신사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정부에서 주파수 경매를 할 때 너네한테 이 주파수를 빌려주는 대신에 일정 부분은 투자를 꼭 해라. 이런 거 단서가 있습니다. 아니면 뺏어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배터리 소모가 작고요. 그다음 발열 증상이 있어갖고 또 이제 뭐 터지거나 고장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 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B2C에서 28GHz를 이거를 이제 주파수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뭐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뭐냐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일단 새로운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하려면 5G를 구현을 하려면 뭐 이제 대표적으로 스몰셀 기술이라고 하는데 스몰셀 기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물을 돌파를 못하면 전파가 왔을 때 건물에 막혀버린다는 거죠. 우린 건물 안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스몰셀을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소형 기지국을 상당히 많이 달아야 되죠. 네. 여기저기. 그래야지 네. 이렇게 치고 받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몰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빔포밍 기술이라고 해서 이 전파를 모아가지고 한 곳에 네. 빡 뿌려주는 기술, 그 다음에 MIMO 기술, 이 다중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통신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는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몇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좀 이렇게 빠질 때 갑자기 물량들이 퍽퍽 나는데 장 후반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매물이 좀 나온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에이스테크인데 그들 네. 종목들 같은 경우 왜 빠졌을까? 지금 그러면은 투자할 만한가라는 부분을 저도 궁금하니까 네, 네. 예, 여쭙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통신 장비 업체들을 보게 되면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미리 치고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5G에 꼭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G를 볼 때도 5G 종목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네. 지금 살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보는데 지금은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진 시스템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5G가 다 같이 올랐던 게 아니라 네. 아이고, 많이 올랐네요. 이게 서진 시스템. 예, 네. 일부 종목들만 올랐어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삼성 통신 장비 쪽.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 화웨이가 이제 5G 통신 장비를 못 팔게 되니까 삼성이 어부지리로 많이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진 시스템이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보다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 찾으면 올라간 게 없으니 떨어질 것도 없을 거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판 뉴딜 이번 주에 여의도 클래스에서 거의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에서 저희가 한번 그 전기차, 수소차 해서 네. 백진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종목들이 실제로 또 수익도 나고 있고요. 네. 오늘은 그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이제 그 디지털 뉴딜. 자, 저희가 공부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디지털 뉴딜의 대표는 5G다. 이거를 관가해서는 안 된다. 그 종목들이 오늘 그 좀 빠진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백준수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 좋은 종목 골라가는 게 우리의 과제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게 답이 됐을까요? 토픽은 뭐 같으세요?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어요? 잠시 후에 네. 궁금하네. 예.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아니 그래서 오늘 그 네. 물량 나온 거에 괜찮냐고 네네. 얘기를 그 물음을 예. 주셨잖아요. 예. 근데 백준수 대표님의 답변이 만족이 되셨냐고요. 예, 만족합니다.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5G 저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랑 의견이 어디에 상충될까? 요거를 좀 묻고 싶어서 저도 한번 질문한 건데요. 그럼 제 의견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죠. 5G 왜 좋은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디지털 뉴딜,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양회에서 지금 경제 부흥을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까 하는데 5G가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세계 각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딜 이게 없으면 다른 가를 못 해요. 즉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 5G 망을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 밑바탕에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조정받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매물이 좀 나온 거를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질문을 했었던 건데 뭐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뉴딜 당장 뭐 내일 돈 줘가지고 지원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코로나의 피해를 갖다가 경기 부양하는데 5G로 어느 정도 복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최대 장점이 있죠. 경쟁 업체가 화웨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 화웨이가 미국이 좀 안 좋게 보다 보니까 영국에서 우리 이제
너네들이랑 손 뗄게 라고 발표까지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당연히 온다라는 그 수혜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보면은요. 5G 앞으로 좀 관심 가질만 하고요. 오늘 하락했지만은 관심이 있다면 네. 뭐 여기서 추가 조정 시마다 조금씩 3분할로 예, 매수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5G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 정부의 든든한 조력을 받는 미래 산업, 주식시장에서 경제시장에서 아주 선호할 만한 사항이죠.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들도 집중하는 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종목들 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저희 라운드 2 정리를 하고요. 라운드 3에서 좀 더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뭘 그렇게 남의 종목에 관심이 많은지, 이제 다른 시청자들은 어떤 종목을 투자하나 관심 갖지 마시고요.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들은 지금 어떠한 트렌드에 어떠한 종목으로 수익이 나는지 같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종목 점검해볼게요. 투자의 최전방에 있는 여의도에서 오늘 백진수 전문가와 이서구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진수 전문가는 지난주에 나오셔서 한국판 뉴딜에서 오늘은 디지털 뉴딜의 5G를 얘기해 주셨지만 먼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네. LS 일렉트로닉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네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좀 수익이 지금 벌써 나고 있죠? 네네. 뭐 한 15% 정도 아, 나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뭐 어찌됐든 다 그린 뉴딜 쪽으로 종목을 좀 가지고 와서 전부 다 이제 수익이 좀 잘 나서 저도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저는 네. 몸을 바치시겠습니까? 아, 침 바르셨습니까? 네. 침 엄청 발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의도 클래스는 꼭 챙겨봐야 된다. 네. 혹시 진짜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네. 계속 100%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같이 좀 너그럽게 이렇게 힘든 장도 같이 하고 또 수익 날 때는 더 많이 드리고 그렇죠.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 그린 뉴딜 종목이 잘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한 네. 일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그러면 할까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뛰어넘었어요. 일단 목표는. 네, 그렇죠. 이제 그 지난번에 방송에 가지고 나왔을 때 이제 차트를 보면은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린 부분이 여기 딱 전고점이었거든요. 55,000원. 55,000원이 이 저항 라인이잖아요. 한번 막힐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걸 터치를 하고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그때 이제 이거 오면은 그냥 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1차로 보겠다는 거였고요. 1차 도달을 했으면은 그다음 목표가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다음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상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로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축하할 일이고 아, 네, 당연하죠. 혹시 보유하고 네. 계신 분은 6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 55,000원은 실현을 했습니다. 저희 함께 수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목표가 55,000원에서 6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 그린 뉴딜과 관련한 종목 LS 일렉트로닉. 자, 이서구 전문가님 바로 네. 어제였잖아요. 네. RS 서포트. 뭐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뭐 점검 잠깐 하고 갈까요? 네, 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5.5%까지 시초가부터 생각을 하면 5.5% 이상 올라가면서 아 이거 꼭 10,000원 전 고점을 뚫라 하는 또 희망을 가졌었는데요. 약간 눌립니다. 아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목표가 제가 얼마를 제시했었죠?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블입니다. 이게 그런데 뭐 하루 이틀을 이 가지고는 정도 네.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아, 말씀을 예, 드렸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이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요. 경쟁 업체가 일본에 있는데요. 일본 그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뭘 하느냐? 화상회의라든가 화상교육이라든가 뭐 재택근무 관련해 가지고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일본 전체의 수요도 이 회사가 다 책임진다는 거죠. 네, 그런 네. 면에서 아시아 전역에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 끝나고 PD님께서 딱 조언을 해주시는데 무료로 조금 몇 달 동안 줬는데 그 이후로 유료로 되니까 유료로 되면은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언지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물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은요. 급증되는 실적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 이런 거 있죠. 맛을 처음에 공짜로 들여놓습니다. 들여놓고 딱 여기에서 딱 멈추면은 그 맛을 못 잊죠. 편한 거 더군다나 바로 이 종목이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 안에 수혜 종목 네. 첫 번째 손가락을 봤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 세대의 5년 앞에 산업을 미리 땡겨와서 이제 한 4, 5년 뒤에나 수익이 나겠지 하는 종목이 이제 벌써 수익이 나려고 하는 네.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장성에 대한 가치는 2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입니다. 예. 보유 저는 유지를 하겠습니다. 알소프트 보유. 저희 오늘 LS 일렉트로닉 맞나요? 일렉트릭? 네, 일렉트릭. 이게 네. 종가는 53,000원이고 네. 최고가가 목표가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네, 근데 51,600원. 이럴 수도 네. 있어요. 그 장중 최고가를 말하지 말고 종가 기준으로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지금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매도의 기준으로 볼 종목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유의 기준으로 볼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리고 55,000원에 네. 그걸 딱 걸어놓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네. 보신 분은 매도가 되신 거죠? 수익이 되신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근데 이제 그 방송의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 네네. 이제 목표가라는 건 일단 1차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거기서 다시 도달하면 다시 이제 2차 목표가를 갈지 아니면 팔지를 결정하겠다. 네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사실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그 하고 있는 사업이 그 뭐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마트 그리드와 그다음에 뭐 태양광, 그다음에 ESS 이런 정부 정책에 해당되는 사업을 전부 다 영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매출이 2조 5천억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할 경우에 정부에서 따올 수 있는 돈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종목은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길게 갈 수 있으면 계속 길게 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맞아요. 그 경제방송의 그게 딜레마입니다. 수익률을 더 높이려고 그 장중 최고가로 수익률을 자막으로 나가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도 되게 딜레마를 많이 겪었는데 일단 55,000원에서 6만 원으로 목표가를 높였다라는 것은 그 흐름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 신박한 종목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오늘 5G 얘기가 나왔는데 백지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HFR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HFR? 네. 네. 이제 5G 통신 장비 업체인데요. H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지국하고 기지국, 그리고 기지국하고 전화국 이거를 이제 통신을 연결하는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프론토 장비라는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프론토 장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한 게 5G 때부터거든요. 예. 근데 이제 5G 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고 이제 4G 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고 LTE 때부터 그리고 5G에서도 핵심 장비로 들어가야 될 장비이기 때문에 5G에 대한 어떤 통신 네트워크 설비가 증가할수록 이 프론토 장비도 매출이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통신 장비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회사는 북미 쪽에 매출 모멘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버라이즌이나 AT&T 이쪽으로 SK텔레콤이 이 장비를 팔아주고 있거든요. 프론토 장비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5G 설비 투자가 지금 뒤로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찾아본 뉴스에 따르면 7월이나 8월 중에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주파수 경매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AT&T나 버라이즌이나 통신업체들이 이제 5G 설비 들어갈 때, 기지국 설비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차트 볼까요? 보실 수 있나요? 네, 차트 보면은 네. 자, 지금 현재 이제 차트는 요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만 원에서 4만 원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4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4만 원을 돌파를 하느냐가 일단 관건으로 보고 있는데
4만 원 돌파가 가능할 시에는 신고가 행진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수 가능한 거죠? 네, 당연하죠. 네.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4만 5천 원, 4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3만 5천 원 잡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좀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했어요. 실적 괜찮은 건가요? 좀 네. 2분기 실적 전망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지금 현재 5G 통신 장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설비 투자가 뒤로 미루고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신사들이 28GHz에 대한 투자를 좀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통신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저조해요. 올해는 별로 좋지 못할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괜찮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실적이 그렇죠. 아직 근데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린 뉴딜 보게 되면 그린 뉴딜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 중에 지금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 특히나 지금처럼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는 장세에서는요. 지금 당장의 실적을 네.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애가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다. 이런 관점을 봐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5G 통신 장비 업체들은 지금 실적이 지연이 된 거지 실적이 취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실적이 잘 나왔으면 지금 3만 7천 원에 이 종목을 볼 수 없겠죠. 아, 5만 원에 네. 봐야 되겠죠. 예. 아, 실적이 잘 나왔으면 이미 이 가격에 볼 수가 없다. 그렇죠. HFR 목표가가 4만 5천 원인데요. 일단 실적은 올해는 딱 눈에 보여지는 숫자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취매합니다. HFR 일단 한번 계속 저희가 같이 팔로우를 해보죠. 백진수 전문가님 종목 들었고 이석우 전문가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종목 지금 순환매 잘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어떤 거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제 종목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당장 매수 타이밍이 있어서 알소프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제 준비를 2종목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나머지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대제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바닥권에서 시세 전환이 되고 미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보다 경기 민감주가 포진되어 있는 S&P 500이나 다우 지수가 좀 더 강한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고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가운데에서 현대제철을 되게 저는 좋게 봤는데요. 이 현대제철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려면 자동차가 많이 팔리거나 왜 그럴까요? 자동차 외관, 뭐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요. 예, 외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건설 경기가 화랑이거나 네. 철골이 들어가죠. 네, 근데 지금 봐서는 건설 경기가 화랑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근데 자동차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성장성이 지금 조금씩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은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은다면 반대로 없어요. 성장성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치 때문에 여태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린 뉴딜 정책의 한 종목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현대제철이요? 네.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모르셨죠?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어저께 그래서 가져 나올까라고 했다가 안 가져나왔는데요. 이 현대제철에서 작업 중에 생기는 부생 수소. 이것이 또 수소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스택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수소차에서 핵심 부품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어제 오늘의 상승세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예, 화면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어제 오늘 대량 거래를 좀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 흐름 어제 고점을 뛰어넘는 오늘의 고점이 나온 걸로 봐서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1,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이 그린뉴딜에 같이도 포함이 된다. 네. 네, 오늘 또 새로 알았고요. 어제 경기 민감주 소재주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현대제철이라는 종목 같이 들어봅니다. 오늘 두 종목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아쉽지만 저희 또 백지수 전문가님과 이석우 전문가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과 같이 인사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